안녕하세요. 2학년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중단원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교과서 218쪽에서 21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증류를 이용한 실생활의 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교과서 218쪽에 그림 6-9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자, 어떤 실험 장치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소금물을 한번 분리를 해볼 겁니다. 자, 소금물. 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 소금물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소금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가열을 하면 이제 끓어 나오겠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끓임 쪽 있죠? 끓임 쪽. 끓임 쪽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의 역할은 이제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의 어떤 그 물질을 끓일 때, 이것이 이제 서서히 끓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끓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뭐 참고로 돌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돌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어줍니다. 자, 끓임 쪽은 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뭐 동글동글한 돌멩이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보면은 아주 이제 작은 구멍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공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멍이 많은데 이제 이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기포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상식.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끓어 나오는 것이 뭘까? 라는 거죠. 소금과 물 같이 들어있는 이 혼합물에서 우선은 물에 끓는 점 100도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낮은 물이 끓어 나오겠죠. 그렇죠? 소금에 끓는 점은 참고로 146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열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먼저 끓는 점이 낮은 이제 물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물. 수증기의 형태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끓어 나와가지고 이제 이 기체, 수증기가 뭐 쭉 가다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슉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시험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험관이 찬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 냉각을 시키겠죠? 이 수증기가 찬물을 만나면은 물로 뭐가 된다?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모이겠죠. 이해되시죠? 그 물을 다 날리고 나면은 여기 뭐가 남을까? 소금이 남고 여기에는 물이 모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금과 물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실험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증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을 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해서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물질의 특성 중에 무엇을 이용한 것이 될까요? 아까 소금과 물의 뭐의 차이? 네, 맞아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고 중요한 점은 어디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먼저 나올까? 낮은 것이 먼저 나올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됩니다. 이런 거를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219페이지로 가서 이 증류를 이용한 실생활의 예가 있는데 사실 예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딱 세 가지의 예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원유의 분리입니다. 원유가 뭘까요? 원유. 원래의 석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석유를 이제 캐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상태입니다. 시커멓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이러한 상태가 원유인데 이제 이 원유를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가정용 그 LPG 석유가스 또는 뭐 휘발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솔린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 그리고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 그리고 선박, 그 배에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중유, 그리고 마지막 찌꺼기,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우리 각각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얘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됐죠? 원유를 각각의 이제 물질들로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 증류의 그 원리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석유화학 단지에 가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 울산에도 되게 유명한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이제 그 뭐죠, 뉴스나 TV 같은 데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석유화학 단지에 보면은 높은 이런 굴뚝들이 있는데, 탑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증류탑이라고 합니다. 이 증류탑에서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그 원유를 각각의 물질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원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그 프린트의 그 그림입니다. 프린트에 있는 그림. 자, 원리를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 보면은 원유를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아까 그 시커맸던 그 원유 있죠? 그 원유를 여기 넣어주면은 여기서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 자, 가열을 해가지고 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유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나올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체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끓는 점 낮은 물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서 이쪽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 물질이 뭐냐면은 LPG, 석유가스가 되겠습니다. LPG. 됐죠? 그 다음 끓는 점이 낮은 가솔린, 그 다음 등유, 그 다음 경유, 그 다음 중유. 끓는 점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다 날아가고 나서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는 이제 아스팔트 그 도로를 까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증류탑에서 이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먼저 올라가서 위에서 분리가 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여기 밑에서 분리가 되는데 이러한 원리도 증류의 원리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프린트 이 그림에 또는 뭐 교과서 이 증류탑 그림에다가 이거를 반드시 필기를 좀 해놓을게요. 자,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끓는 점.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분리가 될까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분리가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분리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밑에서 가열을 시키고 있어요. 가열. 자, 그럼 여기 증류탑, 이 증류탑 안에 그 온도를 좀 보시면은 아래쪽은 온도가 높겠죠. 여기 온도가 높겠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겠죠. 이 증류탑 내부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중류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해도 이제 끓어 나오겠죠? 끓어 나오다가 기체로 올라가다가 여기가 온도가 낮죠. 자, 그러면 이 중류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 기체가 액체로 변해가지고 떨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여기서 끓어 나오다가 여기 위에, 그러니까 직류탑의 위쪽 부분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분리 순서예요. 자, 누가 먼저 분리가 될까? 아까 얘기했죠? 끓는 점이 어떤 물질?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러한 석유가스, 뭐 가솔린 이런 것들이 더 먼저 분리가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나중에 분리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제일 마지막에 분리가 되겠죠. 됐죠? 이 증류탑 원유의 분리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 그 219쪽에 해보기 소주꼬리 나옵니다. 소주꼬리. 자, 이게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9쪽에 해보기에 별표를 좀 치시고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탁주에서 소주 얻기 그걸 하는 도구가 이제 소주꼬리인데 탁주가 뭐냐면 이거예요. 보기만 해도 탁하고 걸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술은 뭘로 만들죠? 곡물을 발효해가지고 만들어내죠. 막걸리 이런 거 있죠. 이 탁주에서 이제 이렇게 맑은 소주를
얻는 이러한 방법이 또 이제 증류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자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무슨 글자일까? 이거 뭘까? 안동? 그냥 찍어봐요. 안동 소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술에 별로 관심이 없겠죠. 관심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안동 소주가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은 아직도 이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안동 소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좀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탁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막걸리 같은 경우는 도수가 뭔지 알죠? 그 알코올 도수, 술의 알코올 도수가 뭐 한 13도, 높아봐야 뭐 20도 정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 소주는 안동 소주가 뭐 한 4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한 술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자 소주를 얻느냐면 이게 이제 증류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자, 탁주에서 소주를 얻는 이 안동 소주의 이 전통적인 방식에 사용이 되는 도구가 바로 소주꼬리인데 이거는 이제 안동 소주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안동 소주가 너무 유명하니까 박물관까지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마솥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일단은 막 불을 지피고 여기 가마솥이죠. 가마솥 위에 항아리 하나를 엎어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생긴 항아리 하나를 더 위에 엎어가지고 이 만들어진 이 장치를 소주꼬리라고 하는데 이 소주꼬리 안에서 어떻게 증류 방식이 적용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자,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전통 소주의 제조법인 증류 방식. 이 증류 방식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일까? 광활한 중국 대륙을 제패한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고려에 머물렀는데 원이 머물렀던 개성과 안동을 중심으로 소주가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증류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술 제조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식은 나름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외국 증류주의 차이점은 쌀을 쓴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누룩을 쓴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싹을 띄워서 이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누룩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에 이제 차이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약재류를 사용한다는 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에서 소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때 이용한 것이 바로 휴대용 증류장치 소주꼬리다. 보통의 소주꼬리는 상체, 하체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며 아래쪽을 향해 있는 주둥이 귓대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소주꼬리 하체에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넣는다. 소주꼬리를 가열하면 증기로 변하는데 이때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성분들이 먼저 올라가게 된다. 찬물이 담겨있는 냉각수 그릇으로 인해 상체에 올라간 알코올과 다른 성분들이 액체로 변한 후 귓대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알코올의 비등점은 78도예요.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래서 물보다 알코올이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승화돼서 이제 이 위에 찬물에 의해서 냉각수에 의해서 액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주꼬리로 이제 증류주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한다. 좋은 쌀, 좋은 누룩, 좋은 물, 좋은 온기, 깨끗한 위생,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누룩은 전통 소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라 할 수 있다. 밀이나 찐콩 따위를 굵게 갈아 반죽한 후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다. 누룩은 빚는 계절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 춘곡, 하곡, 추곡, 동곡 등으로 불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누룩은 여름에 빚는 하곡으로 누룩의 으뜸으로 여긴다. 하곡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기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상 속에서 이 소주거리의 원리가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잘못 말씀하신 게 있죠. 그 승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승화가 아니고 액화입니다. 액화. 그거를 좀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그 해보기 별표 치고, 이 그림 있죠, 그림. 그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곡물을 발효해서 만들 술, 여기가 탁주가 되겠죠. 탁주를 여기 소주거리 아래쪽에 항아리에다가 넣습니다. 자,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을 시키게 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증류는 기본적으로 뭐의 차이에 의한 분리죠? 끓는 점 차이에 의한 분리가 되겠죠. 끓는 점. 자, 그럼 이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이렇게 끓어 나옵니다. 우리 에탄올의 끓는 점은 몇 도 정도 된다고 했었죠? 78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에탄올이 끓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에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여기 뭐가 있죠? 찬물이 있죠? 자, 그 찬물을 만나면 이 에탄올 그 기체가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액화가 되겠죠? 됐죠? 액화가 됩니다. 이렇게 방울방울 액화. 여기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들을 맺힌 이 에탄올 액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병에 담기게 되겠죠. 에탄올 액화를 시켜서 여기에 이제 모아가지고 소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에탄올 100%가 다 에탄올일까? 얘들아, 여기가 이 소주가 100%가 다 에탄올이면 도수가 어떻게 되겠어? 알코올 도수가 100도가 되겠죠? 아니죠. 내가 아까 몇 도 정도 된다 했지? 한 40도 정도 됩니다. 이 말은 이 뭐죠? 이게 이렇게 날아갈 때 에탄올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들도 같이 날아가겠죠. 물 같은 경우도 100도에서 끓지만 사실 이게 증발이 되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게 순수한 이제 에탄올은 아니고 이제 다른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인데 어쨌든 이 탁주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소주가 도수가 훨씬 높겠죠. 그죠? 에탄올이 훨씬 더 많이 모여지기 때문에 조금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탁주에서 소주를 얻는 이 소주거리의 원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기 때문에 모범 답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기화가 됩니다. 됐죠? 누가 기화가 돼? 끓는 점이 어떤 낮은 에탄올이 기회가 되겠죠? 올라가다가 찬물을 만나면은 이게 냉각이 돼가지고 냉각이 돼서 액화가 돼서 다시 액체 에탄올이 돼가지고 쭉 내려와서 소주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원리를 한번 적어 놓을게요. 거기 자, 소주꼬리에 탁주를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이 증기가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으면 액화가 돼서 자, 흘러내려가지고 소주를 얻게 된다. 되시겠죠? 어쨌든 이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이기 때문에 증류의 원리가 이용된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를 몇 가지 본다고 했죠? 세 가지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예가 원유의 분리였고 두 번째 예가 소주꼬리, 마지막 예는 어디 적으시면 되냐면은 219쪽에 소주꼬리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보라 색깔 네모가 보이죠? 보라색 네모 보이나요? 소주꼬리 외에 증류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 설명해보자. 거기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예는 바로 이겁니다.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자, 바닷물이 우리 지금 지구상에 엄청 많죠.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물 부족 국가가 있지. 왜? 그 바닷물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염분 때문에 식수라든지 어떤 생활에 이용을 할 때 사용을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콘의 형태죠. 콘. 이거를 워터콘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제품의 이름이에요. 워터콘. 자, 그럼 워터콘의 원리도 이게 증류의 원리가 이제 들어간 건데 워터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는 뚫려 있습니다. 밑에는 뚫려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됐죠?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물이 모이게 될까? 자, 증류의 원리를 여기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이렇게 홈이 있어. 여기 물이 모인대. 어떻게 될까? 자, 보시면은, 지금 태양이 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개발도상국, 뭐 어디 캄보디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덥죠? 아주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이렇게 바닥에 뚫린 부분에 여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습니다. 바닷물. 어떤 그릇을 좀 두면 되겠죠? 그릇에 이제 바닷물을 넣고, 자, 이제 아주 뜨거운 이제 햇빛에 의해서 가열이 됩니다. 가열. 자, 가열이 되면 이 바닷물은 뭐죠? 얘는 뭐랑 뭐의 혼합물이죠? 소금과 물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열을 시키면 이 중에서 누가 끓어 나올까? 누가 증발이 될까? 물이 증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유리죠, 유리. 아무래도 유리가 조금 좀 차갑겠죠? 여기에 딱 부딪히면은 이 수증기가 액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바닷물 중에서 자,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 유리면에 부딪히면 이제 액화가 됩니다. 물이 맺히면 쭉 하고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겠죠? 여기 뭐가 있다 했죠? 홈이 있다고 했죠? 여기 홈 보이죠? 여기 쭉 내려와서 이 홈에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쭉 따라내면은 물을 얻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이제 끓는 전 차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류의 방법이라고 거기다 포함을 시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219쪽에 원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보라색 칸에다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증류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에다가 여기 이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그리고 거기 밑에는 이제 그 원리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바닷물에서 가열을 하면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냉각하면 식수나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하죠. 증류. 그 증류 원리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증류를 이용한 그 예 세 가지 원유의 분리, 그리고 소주꼬리에서 탁주에서 소주 얻기, 그리고 마지막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거기 교과서 21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2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나올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원유 그 증류 탑에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 먼저 분리가 되고,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 나중에 분리된다. 되시겠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기는 끓는 점이 다른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섞인 기체 혼합물이다. 맞죠? 자, 공기를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증류를 하면 자, 질소가 가장 먼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질소가 가장 먼저 분리가 된다는 것은 끓는 점이 어떠한 얘기죠? 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예전에 끓는 점 할 때 여기 다루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끓는 점 보시면은 자, 여기 질소의 끓는 점 마이너스 195.8도, 산소는 질소보다 더 높죠. 물론 지금 이산화탄소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공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중에서 이 질소가 가장 끓는 점이 낮다고 해요. 그럼 가장 먼저 분리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범 답안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질소가 가장 먼저 분리가 되기 때문이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 프린트 문제 오늘도 마찬가지 빈칸을 채우셔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답안을 올리겠습니다. 답 확인해서 자, 그걸 꼭 다 풀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날지 아니면은 원격으로 만날지 뭐 잘 모르겠네요.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